지금 문제를 보면은 2차 함수와 어떤 직선, 1차 함수가 있는데 기억 보면 얘들아 저 밑에 다 설명 나와 있죠? 볼 필요 없겠다. 여기 한번 봅시다. 이런 표현 우리 어떻게 풀었죠? 어떤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만나고 싶다. 그럼 우리가 X축과 만나고 싶다는 거는 2차 방정식에서 근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차 방정식으로 해석을 해서 이게 X축과의 교점. 여기서 근데 X축과 만난다는 표현이 조금 애매한 게 요것도 만난 거고요. 요것도 만난 겁니다. 뭐만 아니면 돼? 허근만 아니면 돼. 그래서 실근이면 되기 때문에 판별식 D는 0 이상 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 여기 문제에서는 A, B, C, D가 뭐였냐면요. 주사위 눈이었거든요. 그럼 볼게 얘들아. 여기서 공통으로 A가 들어가 있죠. 그럼 지금 요게 오른쪽은 말하는 0이 될 수 있을까? A가? A는 안 되겠죠. 1부터 6까지밖에 안 되니까. 그럼 우리가 말하는 0이 된다는 표현, 0 이상이라는 표현은요. 요 새끼만 잘 지켜주면 돼. 얘 어차피 0 이상이거든. 그럼 얘만 0 이상을 잘 지켜주면 되기 때문에 요거 풀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 그럼 쌤은 넘겨서 풀게요. 왜? 어차피 A, B, C, D가 주사위 눈이기 때문에 D는 1일 수밖에 없어. 이거 만족하는 걸 구하려면은. 그럼 D가 1이니까 4 이상이죠. 그럼 A가 4 이상 뭐 있겠습니까? 4, 5, 6 있겠죠. 그럼 몇 개? 3개. 됐습니까? 이런 느낌으로. 두 번째 볼게요. 니은은 뭐라고 써있어 얘들아? 2차 함수와 1차 함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대. 우리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싶다.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교점 구하는 거. 연립하면 되겠죠? 둘이 갖다 놓을게요. 그럼 넘어가자. dx 더하기 bc.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x 더하기 ad 마이너스 bc는 0까지. 됐나요? 그럼 이 상태에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싶은 거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풀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면은 b제곱 a제곱 잘 봐야 되나? b제곱 쓰고 뒤에 마이너스 4abc 쓸 거죠? 그럼 요 식을 봤을 때 요거 어때요? a-d의 제곱으로 곱셈공식 변형 쓸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이런 식을 처음 보는 게 아닌데 어차피 a랑 d를 빼면 1부터 6까지 서로 빼는 거기 때문에 여기 무조건 정수예요. 그럼 정수를 제곱하면 무조건 뭐보다 크겠어요? 0보다 크겠죠. 그 다음 만약에 둘이 같으면은 0일 수도 있고. 근데 BC 어때? BC는 제일 작은 게 얼마야? 1, 1 곱하면 얼마야? 4 이상이잖아. 근데 오른쪽은 0이 될 수 있지만 왼쪽은 제일 작은 게 4예요. 그럼 무조건 0보다 크겠죠. 됐나요? 니은도 참이고. 디귿이 좀 제일 어려운데 디귿은 이렇게 좀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 2차 방정식이라는 표현이 나와서 양의 실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뒤에 내용 근의 부호, 근의 분리로 풀 수 있지만 배우기 전이니까 약간 이걸 의도한 것 같아. 우리가 앞에서 문제를 이렇게 풀었었잖아요. 약간 반대로 푸는 건데 잠깐만 시기. 요게 방예거든요. 우리 인식 어떻게 가지고 온 거지? 어떤 2차 함수랑 어떤 1차 함수랑 교점을 구하는 식을 가지고 온 거죠. 그럼 나도 그냥 이거를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랑 x축이랑 교점으로 해석을 할게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근을 누구랑? x축이랑 2차 함수의 교점으로 해석해 볼게. 그럼 여기서 얘들아 요게 알파고 요게 베타라고 뒀을 때 이 가운데가 얼마겠습니까? 2분의 a 더하기 d겠죠. 축방이니까. 됐나요? 근데 봐봐. a랑 d가 제일 작을 때가 얼마라고 했지? 1, 1, 2라고 했지. 그럼 얘는 1 이상이겠죠. 축방이 1 이상이에요.
그럼 다시 말하면 무조건 y축은 어디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얘 기준 왼쪽에. 다시 말하면 요게 y축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게 y축일 수도 뭔지 몰라. 그러니까 이 왼쪽에 있는 그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지만 무조건 오른쪽에 있는 건 뭐라는 거야? 얘 무조건 양수라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말하는 게 뭐야? 적어도 한 개 양의 실근이니까 플러스가 한 개만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만족한다는 거지. 됐습니까? 네,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두 1, 2차 함수래 얘들아. 그 말은 무슨 말이야? 2차식 두 개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가조건이 fx랑 gx를 곱했대. 그랬더니 얼마 나왔대? 저기 딱 봐도 이제 합차 이쁘게 쓸 수 있는 거 두 개 나왔죠? 근데 이건 확실하지 못한다는 거지. fx랑 gx가 2차식은 맞지만 이게 fx, gx, 이게 gx, fx인지는 몰라요. 그냥 곱했을 때 이가 나온 거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해석하면요, 요걸 이제 우리가 인수분을 해서 총 1차식이 몇 개 나옵니까? 4개 나오겠죠? 여기서 해석하자는 거야. 어떻게? 이 fx랑 gx는 이 4개 중에서 몇 개만 가져가면 돼? 딱 2개, 2개씩만 가져가면 되겠죠. 그럼 2차 될 거니까. 이해 갔나요? 근데 나 조건에서 fx를 정확히 줬습니다. 해석해볼게요. 우리 이런 표현 해본 적 있죠? f알파는 0, f베타는 0. 이거 뭐만 해주는 거야, 얘들아? 알파랑 베타가 근을 알려주는 거죠. 여기 넣을 수 있다는 건. 근데 그 뒤에 설명 봐봐. 두 근을 더했더니 얼마 나왔대? 1 나왔대. 그럼 봐요. 분명히 4개 중에 2개 쓰기로 했는데 fx랑 gx는 마 3, 3, 마 4, 4. 그럼 이 4개 중에 2개 더해서 1 나오는 거 없어요? 있다는 거야. 누구랑 누구? 4랑 마 4. 그러면 얘가 fx 거구나. 얘가 뭐겠어요? 얘가 gx 거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fx랑 gx는 구했습니다. fx에다 뭐라고? 요거랑 요거. x 더하기 3이랑 x 마이너스 4까지. gx 뭐라고요? 나머지 2개. x 마이너스 3이랑 x 더하기 4까지.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가 어떤 설명이 있냐면요, 둘을 같다고 놨을 때, 원래 함수였죠. 두 함수를 같다고 놨을 때 교점이 궁금하다는 거야. 근. 그래서 같다고 놔볼게요. 전개해서. 2차식이니까 전개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근데 식을 써보니까 얘들아, 이게 어떻게 돼요? 다 지워지죠. 그럼 누구만 남아? 2x는 0만 남지. 그럼 우리가 문제에서 말하는 fx랑 gx가 같다고 하는 방정식에서 문제를 풀었더니 근이 몇 개밖에 안 나와? 1개밖에 안 나와. 그럼 뭐가? 틀렸죠, 이제 여기서. 근데 틀린 데가 없어요. 그 생각을 해야 돼, 이제. 왜? 뭐가 틀렸냐? 아니 fx랑 gx랑 곱해서 얘 나왔다고 해가지고 내가 얘가 아니라고 했잖아. 얘여도 안 돼, 일단. 그러니까 이 둘은 절대 아니고, 이걸 쭉 1차 4개로 쪼개서 봤더니 나 조건이 뭐래? 두 근을 더해서 1이라고 했으니까 근이 더해서 1 되는 거 짝 지워줬잖아. 그래서 플러스 3이랑 마이너스 4랑 만들었고, 마이너스 3이랑 4랑 만들었고, 안 틀렸어. 근데 말이 이상하다는 거죠. 왜? 뺐는데 근이 1개밖에 안 나와. 그래서 약간 해석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거잖아. 당연히 x제곱이랑 x제곱을 갖다 놓으면 지워지잖아요. 그럼 근이 2개 나오려면은 x제곱이 지워지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설명을 해줘야 되냐? 우리가 뭐를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되면요, 얘 최고차항 우리가 모를 수도 있겠구나. 왜? 만약에 a랑 a분의 1, 예를 들어서 2랑 2분의 1이 와봐. 그럼 넘어가 봐. 지워지냐? 안 지워지죠? 두 번째, 2랑 2분의 1을 곱해봐. 어떻게 돼? 1로 사라지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안 보였던 거지. 왜? a랑 a분의 1은 서로 곱했을 때, fx랑 gx를 곱했을 때 사라지니까 안 보였던 거야. 근데 실제로 어떤 숫자들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그럼 가능하잖아. 왜? 안 지워지니까. 됐어요? 그래서 역수관계로 있어야만 지워지니까 꼭 역수관계로 놔줘야 되고요. 이게 딱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2분의 1로 써도 이게 다 분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뭐예요? 2를 곱하죠.
쌤 그래서 요 정도만 써볼게요. 일단 그 최고차항은 안 곱하고 여기만 일단 그 다시 한번 전개 좀 해줄게. 요거고 여기는 얘기했죠? 그럼 여기서 뭐 하자고요? 요 놈이 보통 어떤 숫자일 거니까 분모는 보기 안 좋잖아. 계산 어렵고 양변에 a를 곱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상태에서 우리가 만족하는 정수 mn 근을 구해줄 거예요. 됐습니까? 정리 좀 해볼게요. 암산 좀 때려볼까? 우리 할 수 있을까 혹시? 넘어가면 마이너스 1 a제곱 마이너스 1의 x제곱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a제곱 그럼 마이너스의 a제곱 더하기 1x 플러스 12 마이너스 12로 묶을까? 그럼 a제곱 마이너스 될 것 같다. 여기까지. 그래서 당연히 a제곱이 1만 아니면 안 지워집니다. 그거 생각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근이 뭐 나온다? m 또는 n 나오는데 힌트가 정수래. 그래서 딱 봤을 때 얘들아 식이 안 이쁘지만 우린 여기서 최대한 끌어낼 수 있어요. 뭐 끌어낼 수 있을까? 모양이 같은 게 있잖아. 이상한 게 2차항과 상수항. 그럼 우리 2차항과 상수항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곱관계가 있죠. 곱으로 문제 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a분의 c죠.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12가 두근의 곱인 거야. 근데 정수인데? 심지어 n이 더 크대. 뭐겠어 무조건. 뭐 곱해서 음수라는 거는 둘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겠죠. 오른쪽이 무조건 커야 되니까. 뭐 이런 것도 되고 뭐도 되겠어. 이런 거 되고. 그래서 이게 아마 12의 약수를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아마 6개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쌤 생각은. 그래서 M, N의 조합은 일단 6개가 나와요. 거기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되는 거 아까 요거 A제곱이 1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사라지니까 맞죠? 그래서 그걸 한번 잘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방금 곱으로 풀었죠? 남은 게 뭐 남았어? 합 써볼게요. 두근의 합 얼마? 마이너스 a분의 b까지. 얘가 뭐 나오면 돼요? 방금 두근 구했잖아. 두근 더해. 요걸 이제 우리가 여기 써볼 겁니다. 하나만 예시 들 거고요. 나머지는 해석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풀 거야? 둘이 곱할 거죠. 그럼 a제곱 더하기 1은 11의 a제곱 마이너스 11까지 10a제곱은 12까지 a제곱 얼마? 5분의 6까지. 여기 뭐 넣기만 하면 돼. 안 지워지기만 하면 돼요. 괜찮잖아. 근데 뭐가 좀 걸리냐면요, 요런 애들은 어떻습니까? 숫자가 1이나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분명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연산은 지금은 딱 안 됐죠. 그냥 a제곱은 a제곱이 되고 상수는 상수끼리 됐는데 1이나 마이너스를 집어넣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일단 1 넣어봐. 둘이 같아야 돼. 그럼 a제곱 더하기 1이랑 a제곱 마이너스를 대봐. 이게 맞는 표현이 있냐 이게? 돼? 안 되잖아. 그럼 얘는 안 되는 거야 일단. 말이 안 되잖아요. 마이너스 1일 때도 봐봐. a제곱 더하기 1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이야. 넘어가면 2a제곱은 0이고요. a제곱 0입니다. a제곱 0이면 뭐 상관없는데요? 근데 a가 0이면 여기가 안 되죠. 그럼 다 지워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4개 중에 합으로 해석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안 된다. 2개 버리면 돼요. 몇 개? 4개만. 됐습니까? 3번 볼게요.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써있고요. 써있고 오케이. 약간 얘들아 지금 한 3가지, 2가지 공통점이 나왔는데요. 뭐 누구랑 만나고 싶대. 누구랑? x축이랑 뭐 y는 5랑 y는 a랑 만나고 싶대. 근데 이 3개 딱 봐봐. 다 뭐야? 가로선이다. 맞죠? 그래서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x축이 시작이야.
x축이랑 이차함수를 딱 그렸더니 이 만나는 점이 있잖아요. 그걸 a랑 b라고 둔대요. 두 번째. 이번엔 뭐랍니까? y는 5래. 이게 y는 0이잖아. 그럼 y는 어디겠어? 살짝 올라가면 되죠. y는 5. 그럼 여기서 나오는 좌표들이 있겠죠. 그 좌표를 문제를 풀고 싶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어떤 표현을 줬냐면요. 이 A, B의 거리와 이 거리가 얼마 차이 난대요? 플러스 2 차이 난대. 얘를 그대로 가지고 왔을 때 2가 플러스 된다고 하는 거야. 근데 이게 2차 함수다 보니까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요. 얘 누구죠, 얘? 대충 축방이죠? 그러면 이거 똑같죠? 이거 똑같죠? 그럼 선생님 뭔 말 해주고 싶냐? 요거랑 요 분홍색 간의 거리가 2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는 그냥 얘를 그대로 올라갔을 때 무조건 양쪽 사이드로 1씩 커질 수밖에 없어요. 2차 함수는 이 선의 기준 대칭이 되기 때문에. 이해하셨나요? 무조건 1씩 커져야 돼. 2 차이 나는 거잖아. 그럼 여기가 1 차이 나는 거고 여기 얼마 차이 난다? 여기 1 차이 나는 거다. 알겠죠?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2차 함수다 보니까. 그래서 이 y는 0, y는 5 이 세로 가로선을 그은 거기 때문에 하고. 알겠죠? 그래서 무조건 1씩 차이 난다. 이 내용이고요. 요거로 좀 힌트 좀 얻겠습니다. 문제에서 근 설명 안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어? 그럼 얘 좀 가볼게 얘들아. 여기 알파랑 베타라고 더 볼게요. 잘 봐. 우리 할 수 있어요. x축과의 교점이 알파랑 베타래. 그럼 식 어떻게 쓸 수 있어? fx는 최고차항 1에 근이 알파랑 베타야.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그럼 잘 봐요. 우리 두 번째 구한 그디 있죠? 어디? 여기. 요거. 일단 이놈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요. 얘 누구야? 여기지. 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누구랑? 방금 구한 fx랑 누구랑 교점입니까? y는 5랑 교점이죠. 그럼 잘 우리가 이 fx 당연히 2차 함수죠. y는 2차식이랑 y는 5랑 교점 어떻게 구해? 연립 같다고 나와야죠. 그럼 x 마이너스 알파랑 x 마이너스 베타는 5인 걸 풀었더니 근이 뭐가 나왔다는 거야? 이 새로운 점이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새로운 점들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만 구해서 풀 겁니다. 왜? 아까 방금 말했잖아. 여기가 베타라며. 근데 얼마 갔어? 1 갔네? 그럼 이 식이 얼마겠어요? 베타 플러스 1이겠죠. 그럼 얘는 얼마겠어? 알파에서 왼쪽으로 1만큼 갔는데 얼마 나와야 돼? 알파 마이너스 1이겠지. 왼쪽 뒤로 갔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 방정식의 근이 얘랑 얘라고 두 개 중에 아무거나 쓰면 돼요. 알겠죠? 어차피 써보면 알아. 알파 쪽 써볼게. 보통 알파 많이 쓰니까 대입해볼게요. 넣으면 알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알파 마이너스 베타 5까지. 이거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우리 마이너스 1이랑 뭐 곱해야 5 나와요? 마이너스. 그럼 얘가 뭔가 잘 봤더니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여기죠.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뺐으니까 마이너스가 나온 거야. 그럼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뭐가 나오겠어? 5가 나오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이 거리가 5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7이 나온다고 하는 거고. 됐나요? 그럼 두 번째 뭐 물어봤어, 애들이? 직선은 y는 a가 만나는 두 점 사이 거리가 이 a일 때 물어보는 거니까 어딘지 몰라요. 이번엔 여기 이 거리가 a인데 지금 뭐랍니까? 요거의 2배가 되고 싶대. 그럼 10이 되고 싶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10은 얘 기준으로 똑같이 반반씩 거져야 되니까 2.5씩. 근데 잠깐만 왜 지금까지 부가 식이 다른데? 뭐 틀렸나 본데? 쌤? 뭐 틀렸지? 어디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안 넣었어? 거기 넣었는데 오른쪽에. 에이 뭐야? 알파만 넣었네? 그러면 잠깐만 좀 지우고 알파 마이너스 넣고 마이너스 베타 땡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마이너스 5는 맞는데 좀 수정 좀 하자. 마이너스 곱할까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1이 5래.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얼마입니까? 4겠죠? 그럼 거리가 4래 얘들아. 그럼 1씩 커졌으니까 거리가 얼마겠습니까? 6이겠죠?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리는 얼마예요? 8이 되고 싶은 거고. 근데 어쩔 수 없다니까? 이게 축방이잖아요. 그럼 이 축의 방정식 기준으로 4에서 얼마 커진 거야 결론적으로? 4 커진 거죠. 4에서 4 커진 거지. 그럼 양쪽 2일 수밖에 없다고. 양쪽 2. 축방이기 때문에 대칭이어서. 그랬더니 이걸 그대로 쭉 내리면 얘는 또 얼마일 수밖에 없다? 베타 더하기 2일 수밖에 없고 얘를 쭉 내리면 얼마일 수밖에 없다? 알파 마이너스 2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풀이는 아까랑 똑같아요. 왜? 이거 어떻게 나온 건데? 누구랑? 2차 함수랑 이면 y는 5가 아니잖아. y는 얼마야? y는 a겠죠. 그럼 이 2차 함수랑 y는 a랑 교점을 구한 게 요런 애들이 나온 거니까 또 대입하면 됩니다. 대입해볼게요. 누구랑? x 마이너스 알파랑 x 마이너스 베타가 a 나왔대. 집어넣겠습니다. 누구 넣자고요? 이번 베타 넣어볼까? 베타 더하기 넣어볼게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2까지. a는 몰라. 좌변 푸는 거야. 좌변. 요가가 얼마였지 얘들아? 베타 마이너스 알파 거리? 베타 빼 2 곱하면 12까지. (4번) 보겠습니다. 얘는 일단 우리 반은 아닌가? 이게 얘들아 최대랑 최소를 물어보면 당연히 뭐가 그려져 있어야 돼? 최대랑 최소 구할 때 뭐 그려져 있어야 돼? 세 글자? 그래프 그려져 있어야겠죠? 당연한 거죠 이건? 근데 문제를 봤더니 약간 이런 표현이 있어요. A랑 B가 자연수인데 범위가 요거다? 그럼 무조건 A는 플러스지 맞지? 그럼 무조건 0은 여기 있을 텐데 얘가 어디 있을까? 모르죠. 가다가 B가 작으면 끝날 거고 만약에 B가 더 크면 이 A를 뚫고 지나가겠죠. 그럼 당연히 노란색일 때랑 주황색일 때는 답이 다르죠. 나눠서 풀겠습니다. 노란색 먼저 풀어볼까요? B랑 A 중에 누가 커? A가 더 크네. 그럼 다시 요 노란색 범위 중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최대값 B일 때가 제일 크겠죠? 얘는 B, 9를 지난다는 거야. B, 9 대입하겠습니다. 2차 함수에 9는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2AB까지. B가 자연수라고 했죠? 순서 바꿀까요? 마이너스 B제곱 뒤로 갈까? B로 묶어줘. 2A 마이너스 B까지. 쫄 필요 없습니다 얘들아. 왜? 자연수일 거고요. 분명 여기도 정수 라인일 거야. 근데 이게 자연수면 얘랑 곱해서 9 나오려면 여기도 자연수일 수밖에 없겠네. 이런 거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됐어? 해볼게요. B가 1이래. 그럼 A 얼마요? 넣으면 1, 넘어가면 10, A는 5. 좋습니다. B가 3이래. 2A 빼기 3. 2A 빼기 3이 얼마 나왔대? 3 나왔대. A 얼마야? 3. B가 9래. 9. 넘어가면 10. A는 5까지. 근데 우리는 이 세 개 중에요. 요거밖에 못 살립니다. 안타깝게도. B가 더 작아야 돼요. 얘밖에. 그래서 우리는 1, 아니죠. 5,1 하나 구한 거예요. A가 5일 때 B가 1이다. 이거 하나. 두 번째 보겠습니다. 주황색은 뭐일 때 푸는 거예요? 요게 B가 A를 넘어갔기 때문에 요렇게. 그럼 혹시 요렇게 범위 풀면 하나가 좀 빵꾸 났죠? 같을 때. 같을 때는 솔직히 아무 데나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죠? 근데 여기가 좀 더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A가 B 이상이면 잘 봐. 요 그림에서 누가 제일 커요? 꼭지점이 더 제일 크죠? 근데 만약에 B가 A여봐. 딱 여기서 끝나봐. 그럼 0부터 B 중에서는 누가 제일 커? B일 때가 제일 크기도 하지만 A 때가 제일 크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등호는 어디다 도 상관없긴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일단 넣을게요. 그냥 볼게. 언제가 제일 크다고요? A일 때가 제일 크다고. 얼마로? 9로. 꼭지점표가 A, 9라는 거야. 대입하겠습니다. 9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제곱. A제곱 얼마?
9. A 얼마? 자연수가 3만. 그럼 A가 3이면 B는 어떻게 구하냐? 아까 범위가 있었어요. 무슨 범위? B가 2A 이하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건 무슨 범위 내에서 문제 푸는 겁니까? 요 범위 내에서 문제 푸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합쳐주면은 3 이상 6 이하 A가 3일 때 그럼 B는 뭐 돼요? 3부터 6까지 3, 4, 5, 6 몇 개? 4개. 여기 1개 더하면 5개. 5번. 얘가 조금 이제 식이 좀 어렵긴 한데 어렵진 않거든요. 한번 잘 들어주시고 일단 너네가 좀 뭐를 파악해줘야 되냐면 문제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떤 점이 있거든요. 어디 위에 있대? 1차 함수 위에 있대. 1차 함수 어디 있어? 여기. 여기 위에 어딘가에 움직이고 있는 거야, A가. 근데 A 좌표가 t, 마이너스 t 더하기 8이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t의 범위를 설정해놨다, 얘들아.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2부터 8까지만. 무조건 나는 A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움직이라고 한 거야. 그래서 A는 어디인지 모릅니다. 근데 두 번째도 무슨 설명이 있냐면요. 또 얘는 아니래 또. 그럼 얘는 어디서 굴러온 돌일까? 2차 함수. 네, X좌표니까 축의 방정식은 아니라는 거야. 여긴 잊지 말래, 알겠죠? 그럼 약간 사이즈가 이거지 않냐? 아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가 있는데 여긴 아니래. 그 문제를 몇 번 풀어야겠어요? 여기랑 여기 풀어야겠죠. 됐습니까?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요. 나랑 문제 읽으면서 갈 거니까 내가 보여줄 거거든요. 너네 오답할 때 아 이런 모양이었구나 기억을 하고 그냥 바로 그림을 그려주세요. 뭐냐면요. 문제를 마지막 쭉 읽으면 직사각형이 만들어져야 돼. 아까 말했죠? 축방을 기준으로 지울 거라고 했죠? 그럼 쌤이 여기 만약에 여기가 A가 있으면요. 이제 문제 시작입니다. 어디부터? 엄청 길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으면 직사각형 모양 나옵니다. 알겠죠? 가볼게요. 천천히. 문제 뭐래니? A를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 Y축 평행하잖아. 세로선 그어달라는 거야. 그때 누구랑 만나는 거? FX랑 만나는 거 B. 두 번째. 또 점 B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 여기. 근데 fx 그래프와 만나는 점 중에서 점 B가 아닌 이렇게 선을 그으면 누구랑 만나? 점 B도 만나지만 점 B가 아닌 얘 C. 그 다음에 점 A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과 점 C를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 누굽니까? 점 A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 점 C를 지나고 Y축이랑 평행한 직선, 얘가 D랍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문제 다시 한번 읽어주자면은 이런 직사각형 모양의 둘레 길이를 GT라고 하는 건데요. GT의 최대값이 궁금한 거고 뭐 G3도 궁금한 거. 됐습니까? 근데 이 두 번째 내용을 잘 보면 얘들아 이 모양이 그 구하는 법이 똑같아요. 잘 봐. 이번엔 축방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볼게. 여기 A로 가볼게요. 그럼 아까 어떻게 풀었냐면요. Y축 평행한 직선, X축 평행한 직선, X축 평행한 직선, Y축 평행한 직선. 보라색은 얘야. 근데 아까 그 왼쪽 점일 때는 어땠어요? 노란색은 얘다. 그러면 딱 봐도 직사각형 모양 중에 누가 커? 보라색이 크죠. 그럼 문제에서 말하는 둘레의 최대는 무슨 모양이겠어요? T가 어디 있을 때? 2분의 9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 이런 느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의 둘레를 쌤이랑 구할 거예요. 근데 얘들아 이게 당연히 너네가 어렵겠지만 이거랑 똑같은 거야. 모양이 좀 안 이쁘긴 한데 대충 봐줘 그냥. 알겠죠? 아이씨 너무 이상한데? 이거 문제 어떻게 풀어? 축방 구해가지고 길이 따고 이 길이도 세로 따고 똑같다고 얘랑. 알겠죠? 푸는 법이. 그냥 다만 문제가 조금 어려워진 것 뿐인 건데
푸는 법은 똑같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하나는 이 책 그림으로 그리고 하나는 쌤이 따로 옆에 그림 그려서 그려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자, 볼게요. 2차 함수 식지 좀 해보자.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가봅시다. 여기 점으로 쌤은 이번에 여기라고 설정할 거고요. A 써있죠? 그림 바로 그릴게요. 근데 이런 건 알고 있어야 된다. 모르면 안 돼요. 요 점 B라고 둘 건데 문제에서 B에 대해서 어떤 점을 줬을까? 같은 라인이잖아. 뭐가 똑같겠어? 칠판 봐, 칠판. 같은 라인이잖아. B랑 A랑 뭐가 똑같겠어? X좌표 똑같겠죠. 근데 B랑 C는 얘들아 무슨 특징 가지고 있어요? 어디 지나고 있어? 2차 함수 지나고 있잖아. 그럼 뭐 할 수 있어? 2차 함수에 대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대입하면 얘들아 Y좌표가 구해져 있어요. 여기 Y좌표가 얘고 여기 Y좌표가 얘야. 그럼 우리 세로 어떻게 구해? 높은 거에서 낮은 걸 빼야죠. 칠판 보라고. 최 왜 봐? 보지 마. 빼야죠. 야, 식 써줄게. 아, 계산 되긴 하는데.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세로예요. 두 번째 가로는 이렇게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예시 들어줬죠? 누구? 축방 이용해서 그리겠습니다. 구하겠습니다. 축의 방식 이용해서. 여기 얼마예요? 2분의 9라고 했죠? 그럼 지금 여기가 t입니다. 그럼 이 거리는 얼마일 수밖에 없을까요? 여기 x값, 여기 t값? 미안. t값? x값? x값. 여기 x값이 2분의 9고요. 여기 t야. 근데 우리 이거 반쪽짜리 구하려고 2배 하면 여기 나오거든. 여기 얼마 나올까? (2분의 9 마이너스 t) 큰일 났네 이거. 아니 아까 뭘 잘했으면서 왜 그러는 거 나한테. 아니 우리 이 좌표 얼마야? 3에서 3 플러스 a. 그럼 이놈은 여기까지가 2분의 9인 거야. 여기까지가 0부터 2분의 9까지. 근데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t인 거고.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야죠. 여기 2분의 9 마이너스 t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얼마라고? 축방이어서 똑같다고. 알겠죠? 그래서 가로는 얼마겠습니까? 2분의 9 마이너스 t에서 몇 배? 2배 해주면 되겠죠. 정리할게요. 첫 번째 작은 그림 얼마? 요거 가로, 아니 미안 세로.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10t 마이너스 16. 세로는요? 9 마이너스 2t까지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8t 마이너스 7까지. 요게 gt는 아니죠. 둘레니까 곱하기 2한 게 둘레입니다. 첫 번째 구한 거고 두 번째 쌤이 그림 그려줄게요. 풀이는 똑같아. 별 다를 건 없습니다. 알겠죠? 얘부터 그릴게요. 축방만 잘 그어봅시다. 여기만. 우리 여기 좀 시작하는 거 맞죠? 요렇게 여기 좀 뭐라고요? 아까랑 똑같아. A야. 마이너스 T 콤마 T 콤마 플러스 T 콤마 마이너스 T 더하기 8까지. 두 번째 같은 라인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 점도 X좌표가 뭐일 수밖에 없어? T일 수밖에 없죠. 그 Y좌표 똑같아요. 분명 또 뭐 나올 거야? 2차 함수에 대입하겠죠. 얼마야?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9T 마이너스 8까지. 그럼 아까랑 식이 똑같습니다. 뭐는요? 세로는요.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세로는 일단 쓸게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t제곱 빼면은 10t 빼면은 마이너스 16까지. 두 번째 잘 볼게요. 요게 얼마라고 해야 돼요? 축의 방정식이 2분의 9. 이번에 여기가 얼마라고요? 여기가 t입니다.
그럼 우리가 궁금한 여기 가로 길이의 절반은 얼마일까요? 아까 어떻게 구했죠? 큰 거에서 작은 거 뺐잖아. 그럼 얼마 나와야 돼? t-2분의 9 나온다는 거야. 뭐만 차이점이 있어요? 가로만 좀 바뀐 거야. 가로만. 됐어? 어디다가? 여기다가 얼마야? 똑같나?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10t 더하기 마이너스 16에다가 누구만 더해달라고요? 요거의 반대라고. t-2분의 9에 2배 더해달라고. 2배. 근데 혹시 이런 표현 아십니까? 지금 문제에서 둘레의 최대를 물어봤지만 지금 둘레가 제일 크려면 얘들아 가로 세로가 제일 커야 돼요. 그러니까 얘 최대값을 구하고 2를 곱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냥 보여줬죠? 왼쪽 직사각형 모양보단 오른쪽 더 내려온 직사각형 모양이 더 크다는 거 둘레가. 그래서 여기서 아마 최대가 나올 겁니다. 어떻게 구하자고요? 2를 곱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그냥 최대값 구하라고. 얼마 나와? 축방 대입하면 되죠. 6입니까? 넣어볼게요. 36 72 마이너스 25 36 빼기 25 11 가로 세로 최대가 11이야. 그럼 둘레 최대 얼마겠어요? 22까지. 두 번째, 아까 문제에서 얘들아 얘 구해달라고 했었거든요. 누구? G3. 그럼 G3은 뭐냐면요 이 GT에다가 3을 넣어달래. 근데 3 위치 보겠습니다. 가운데가 2분의 9인데? 그럼 3은 어디야? 2분의 9보다 왼쪽이겠네? 그럼 2분의 9는 이쯤이야. 다시 말하면 이 G3은요 두 번째 그림에 넣는 게 아니고요. 어디 그림에 넣어줘야 돼요? 첫 번째 그림에 넣어달라고 하는 거죠. 왜? 여기가 2분의 9니까 3 어디겠어요? 이쯤 있겠죠. 그래서 G3은요 첫 번째 식에 넣는 겁니다. 첫 번째 식에. 알겠죠? 넣어주세요. 마 9 24 마 7 16 8 8이 가로 세로 최대야? 미안 G3의 가로 세로야? 곱하면니까 16까지 둘이 더하면 38. 요거까지 하고 시험 볼게요. 요거는 조금 이제 어려운 건 아니고 너네가 잘 해석만 해주면 되는데 이 그림에서 얘들아 이게 그 삼각형이 총 8개 있잖아요. 근데 그 삼각형에 대한 힌트가 좀 없어 보이지만 마지막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모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래. 직각 이등변 왜 쉽냐? 요거잖아. 맞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봤을 때 여기가 X고 여기가 X고 이 4개의 그림이 다 합동인 거예요. 이 그림상. 근데 당연히 이제 우리가 다 X라고 쓸 수 있는 거고 이 조그만 것도 또 어때? 다 똑같은 거야. 근데 다만 이 길을 모르는 거죠 우리가. 됐습니까? 그럼 일단 이 큼지막한 직각 이등변부터 볼게요. 요거 잘 보니까 몇 개 있나요? 4개 있죠? 그럼 우리가 x 곱하기 x 곱하기 절반 할 건데 얼마 곱할 거야? 4까지 곱할 거죠. 얼마입니까? 2x 제곱까지. 네. 두 번째. 요 놈이 문제거든요. 요 놈. 어딨죠? 여기 위에 거. 우리가 이 도형에서 구할 수 있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왜? 이게 1이잖아. 여기도 1이겠죠? 근데 여기 x인데? 그럼 여기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 1에서 x를 2개 빼주면 되겠죠. 얼마? 1-2x로. 근데 이게 좀 뭐가 하자냐면요. 우리가 보통 넓이 같은 경우 밑변과 높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모르잖아. 근데 이거 얼마인지 알아? 직각 이등변일 때 얼마야? x 1대 1대 루트 2x죠. 그럼 얘는 루트 2x라고 두고 이 x를 구하냐? 루트 2로 나누냐? 요거는 비추. 그래서 어떤 걸 생각했냐면요. 지금 내가 아까 모양이 다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4개를 한번 우리가 살짝 합쳐볼까? 이런 느낌으로. 야, 너무 대충 그렸다. 이런 느낌으로. 그럼 이게 잘 봐요. 아까 직각 이등변을 했기 때문에 길이가 뭐 할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어. 결국 얘는 살짝 돌려보면 무슨 모양이다? 정사각형 모양이다. 근데 우리 정사각형 중에서 뭘 안 거예요? 대각선을 알아버린 거예요. 정사각형은 대각선도 똑같습니다. 얘들 알겠죠? 그럼 우리가 두 대각선, 그러니까 한 대각선의 길이를 알기 때문에 이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왜? 정사각형은 마름모라고 해도 되기 때문에 마름모 공식을 쓸 수 있거든. 그럼 마름모 공식 어때?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곱하기 2분의 1까지 1-2x 제곱의 절반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몇 개 있어요? 하나 더 있죠. 곱하기 2까지. 됐나요? 그래서 아까 손쉽게 구했던 큰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다가 작은 이등변 삼각형은 변 길이를 구할 바엔 이렇게 넓이로 이용해서 풀자. 그래서 요거 이게 색칠한 거 넓이에요. 근데 그거의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뭐 해줘야겠어요? 전개해서 풀어줘야겠죠. 언제가 제일 작습니까? 꼭지점일 때. 축방 구해서 풀게요.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3분의 1, 9분의 1, 3분의 4, 1까지. 3분의 됐어요?